자, 넷플릭스 미드 영화 600시간 듣기. 영어 무능력자 무조건 영어 천재로 만들어주는 꿀팁이라는 글이 한 블라인드라는 이제 직장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나와서 좀 핫해가지고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저에 대한 저희 생각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 블라인드 원 글을 찾으려고 했는데 지워졌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12월 18일 날 조세진 기자님이 쓴 인사이트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예, 아무리 오랜 시간 공을 들여도 영어 실력이 잘 늘지 않죠. 그래서 한 공기업 직원이 자신의 공부법이라고 소개를 했네요. 자, 좀 말이 좀 거치긴 해. 영어 장애 가진 사람들만 들어와라. 네, 많이요. 맞아요. 영어 장애, 영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공기업 현직자분이 25년 전에 썼던 방법을 현대판에 맞게 조금 개정해서 알려주겠다고 오늘 떼셨다고 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그 방법이 자, 공기업 틀딱이다. 내 또래도 그렇고 블라인드에 영어 장애로 힘겨워하는 아가들을 위해 내가 25년 전에 썼던 방법을 현대판에 맞게 조금 개정해서 알려준다.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25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들이 많죠. 솔직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자료도 솔직히 이제 바로 왼쪽 키만 누르면 5초, 10초 바로 백트래킹이 되는데 옛날에 막 비디오 타입 돌려볼 것도 아니고 사실 좀 많이 힘들었죠. 자, 정확히 순서대로 해라. 첫 번째, 미드 영화를 택한다. 네, 미드 영화로 영어 공부하는 거는 뭐 모두 다 잘 알죠. 되게 좋은 영어 공부법인 건 뭐 분명하고요. 무자막으로 본다. 해석 금지, 자막 절대 금지, 단어 스펠링 떠오르지 않기, 알아들으려 노력하지 않기, 다만 영상 집중은 하기.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본인의 레벨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첫 번째 미드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에서도 우리가 영화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운 뭐 법쪽 영화나 아니면은 좀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걸 고르게 되면 솔직히 우리도 이제 의사 용어나 법학 용어 같은 거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선택을 조금 이제 본인의 레벨에 맞는 거 골랐다 하면은 무자막으로 본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계속 본다. 자, 600 정도, 600시간 정도 듣는다. 제일 좋아하는 건 무한대로 돌려본다. 재밌는 건 한 번만 보고 다른 거 본다. 600시간 정도 듣는다. 네, 좋아요. 아마 600시간 들으면은 들리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영화 상황이 이제 익숙해지겠죠. 여기서 이런 상황에는 이런 말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 그냥 이 상황에는 이런 말을 엄마가 하겠지라는 느낌으로 계속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600시간이라는 시간이 솔직히 우리한테 지금 있나 잘 모르겠어요. 직장인들이 7시에 퇴근하고 아침 7시에 막 지옥철 타고 가는데 600시간 정도 시간을 있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시간은 있겠죠. 뭐 핑계겠죠. 만약에 안 한다면은 저절로 이해되는 순간이 온다. 저절로 이해되는 순간이 오긴 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600시간 정도 듣는 것보다는 만들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영어 자막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듣다가 안 들리는 부분은 제 생각엔 이게 발음을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식 영어가 상당히 이제 인토네이션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연음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막 되게 빨리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What are you gonna do 같은 것도 What are you going to do 이렇게 미국인들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 멋있게 빨리 해서 What you gonna do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룰들을 알게 되면은 조금 더 300시간 정도만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발음 룰들을 좀 잡고 넘어간다. 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절로 이해되는 순간이 어느 정도 오겠죠. 근데 이걸 좀 단축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엔. 자, 봤던 미드 중에 대사가 많은 걸 미미킹한다. 쉐도잉 절대 금지. 미미킹, 대사 이후 따라 말하기. 쉐도잉, 대사를 실시간으로 그림자처럼 즉시 따라 말하기. 왜 어떠한 근거로 이제 쉐도잉을 절대 금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미미킹, 쉐도잉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미미킹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모델링 하는 게 좋거든요. 이제 본인한테 맞는 톤이나 목소리의 성우를 찾아서 그 목소리 계속 따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배운다고 해가지고 우리 겨울왕국 엘사 누님의 목소리를 따라하게 되면 막
let it go, let it go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쉐도잉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모델을 찾아서 따라하는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대사 이후 따라 말하기. 맞아요. 쉐도잉 바로 따라하는 거 솔직히 쉐도잉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고 이제 동시 통역사분들이 훈련하는 수준이니까 이거를 바로 쉐도잉한다는 건 쉽지 않아서 미미킹한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북을 산다. 오디오북 성우가 책을 읽어주는 음성 파일 플러스 책. 맞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오디오북을 산다? 꼭 살 필요 없이 이거를 graded readers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난이도에 맞게 나눈 책들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렸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에만 봐도 이제 한 3시간짜리 스토리들을 되게 쉽게 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책을 고르지 말고 제 생각에는 쉬운 책들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책을 그냥 계속 듣고 그냥 계속 걷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런 식으로 영어의 노출 환경을 만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을 듣고 이해가 되면 곧바로 책을 꺼내 동시에 듣는다. 7번 할 때 해석 절대 금지. 자, 해석 절대 금지.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의하는 바예요. 이거를 한국식으로 이제 즉독즉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 방법이 문제 풀 땐 좋겠지만은 이게 영어식 사고를 주입하는데 아주 큰 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영어를 영어대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느낌으로 오디오북을 듣고 반복한다.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신문 소설을 읽는다. 한국어 개입 없이 이해되면 이쯤 되면 영어내는 구성됨. 네, 동의합니다. 원어민이 있는 어학원에 간다. 맞아요. 원어민이 있는 어학원에 가서 계속 이제 본인이 배웠던 거를 쓰면 되겠죠. 근데 한 가지가 이제 원어민 강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들의 억양이 틀리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인들이 왜 이러한 콩글리시를 구사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이 있는 어학원에 갈 때 한국인을 조금 많이 지도해 본 원어민이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원어민이 한국어를 좀 할 줄 안다면은 이제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화는 가능하겠죠. 인풋이 어느 정도 쌓이면. 맞아요.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웃풋이 그만큼 있어야죠. 자, 먹은 게 있으면 그만큼 뱉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국어 체중 문제 있는 부분은 무조건 지적해 달라고 부탁하고 대화한다. 맞습니다. 원어민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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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냥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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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만 하면은 본인 실력이 늦지 않고 진짜 계속 그래머를 고쳐주고 발음을 고쳐주는 원어민이 저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발음을 고쳐줄 때 발음도 우리가 이게 혀의 위치 같은 거 한국어를 이제 전문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어민들도 이제 발음 교정에 대한 테솔이나 테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걸 어느 정도 고쳐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발음해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원리를 알아야겠죠. 그 원리를 아시는 분들로 보시면 좋겠고 지적을 당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고 읽고 말하는데 문제가 없어진다. 근데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좋은 수필 하나 골라서 따라 쓰기를 한다. 필사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필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제 생각엔 타이핑 있죠, 타이핑. 아니 딕테이션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리는 부분은 계속 적다가 안 들리는 부분은 이제 자막 보고 왜 안 들렸지? 하고 여러 번 들어보고 안 되면은 그거를 이제 발음 기호를 한번 보고 하나씩 천천히 0.5 배속으로 한번 들어서 이렇게 축약돼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한번 파악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기와 자서전을 써본다. 자서전이 좀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본인에 대한 생각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일기 쓰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기라고 해가지고 전 학생들한테 권하는 게 그냥 오늘 뭐 했니? 라고 오늘 뭐 한 거를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동안 아무 토픽이나 대해서 그냥 막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데일리 로션에 대해서 10문장을 쓰고 싶어. 그냥 그 다음에는 뭐 이 라이트에 대해서 쓰고 싶어. 10문장이에요. 10문장. 쪽 접속사 이런 거 다 빼고 and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점으로만 찍히는 10문장 정도를 계속 하루에 10문장, 11문장, 12문장 쓰다 보면은 문장이 문단이 되고 문단이 수필이 되고 수필이 자서전이 되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 쓴 거를 원어민 선생님한테 검토를 받는다. 이것도 좋아요. 근데 원어민 선생님이 제 생각에는 한국어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교포 원어민 선생님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이제 주어를 어디다가 잡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영어 사고가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캐치해 줄 수 있는 원어민 선생님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미드 영화 외국인분들, 미국인분들이랑 대화하는 거 문제 없다. CNN도 관심 있는 분야면 이해가 가능하다. 관심 있는 분야예요.
관심 없는 분야 예를 들어서 막 코인 관심 없는데 코인에 대한 막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뭐 디스트리뷰트 레저, 막 분산 원장 이런 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공부를 하면 알아듣겠죠. 그래서 왜 영국 영어가 잘 안 들리는 거 보면 넷플릭스 셜록 홈즈 같은 거 몇 번 보다 보면 금방 적응된다. 동의는 하는데 적응이 되는 거지 잘 들리진 않더라고. 왜냐면은 애초에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얘들이 왜 그런 영어를 하는지 한번 구사를 해보는 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파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제가 호주 갔을 때 처음에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뭔 소리지? 그러니까 하나까지는 좀 오버하지만 진짜 현지인들이 쓰는 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적응은 되는데 아 여기에 강세를 주구나 이런 원리를 파악하다 보니까 적응이 된 거지 그냥 저절로 귀가 뚫린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네요. 네, 토익 영단어책 문법책 다 갖다 버리고 저쩌고 자 여기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하기 전에 기자분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자분들의 생각은 없고 그냥 요약만 해주셨네요. 요약만 해주셨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받았다.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방법이고 효율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이 방법이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다 몇 가지만 좀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발음 공부를 같이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발음이라는 것 자체가 발성을 위해서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청해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되거든요. 발음에는 이제 강세도 있고 억양도 있고 말 그대로 발음도 있게 되는데 억양과 그리고 이제 연음 같은 거를 잘 알게 되면은 청해에 정말 잘 들리게 청해에 정말 좋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절로 이해되는 순간이 오겠죠. 하지만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말고 발음 공부도 한번 해보고 좀 다양한 방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방법은요 사실 일단 이분은 이제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이면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전혀 안 했다,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없다 라는 분들은 솔직히 좀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문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법이란 걸 알아야지 어느 정도는 그 구조를 이해가 가는 거고, 구조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익책, 영단어책, 문법책 다 갖다 버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문법을 갖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영단어 책 갖다 버리고, 아, 동의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왜냐면 우리가 영단어로 1대1로 외우게 되면은 잘못된 콩글리시를 바로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구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지난번에 만들었지만 ignore 같은 게 내 말을 무시하다 이런 느낌이지 사람을 깔보다 뭐 좀 룩다운하다 경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ignore 하면 무시하다 그래서 don't ignore me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오류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propaganda라는 단어가 있는데 선전이에요. 선전. 그러니까 이제 뭐 대북 선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대남 선전 등등 정치적인 선전인데 이거를 선전하다 뭐 광고하다 이런 식으로 외울 수도 있어요. 웃긴 예로는 저 학생 중에 한 명이 conspiracy라는 단어를 conspiracy 음모여가지고 음모라는 단어를 이제 conspiracy라고 써야 되는데 음모를 이제 네이버 사전에다가 치니까 음모 pubic hair 그러니까 이제 그 거시기 털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자 강사분한테 막 I think this is a pubic hair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어, 영어 단어장을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초보자라면은 일단 명사 정도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공부법에다 더한다? 영단어 책, 영단어 책, 네, 맞아요. 좀 피하고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오디오북 그리고 미미킹 하는 거 그리고 일기와 자서전을 써본다. 원어민 선생님한테 검토받는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고 여기 무자막으로 본다는 좀 상황에 맞게 본인의 레벨에 따라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혀 안 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발음을 한번 잡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발음이 되면은 청해가 됩니다. 근데 뭐 무조건 뚫리는 건 아니지만은 청해에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몸소 느낀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영상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